예, 안녕하세요. 조상원입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한테는 오늘이 첫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요. 저한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많이 빗나갈 거예요. 혹시 제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는데 분위기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혹시 제 책을 먼저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잠깐 표 좀 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2번 이상 읽어보신 분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저를 모르시겠습니다. 그래, 네가 누군데 거기 앞에서 떠드노? 예,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90학번이고요. 나이는 33입니다. 아직 부자는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인도 가지고 아직 부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또 이 자리에 섰던 것에 대해서 좀 변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살아오면서 필요했던 것이 아버지나 선생님의 세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한테서 너무 멀었고요. 제가 필요했던 것은 가까이 있는 세대, 저보다 한 스텝 앞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남인데 그래서 형이나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 스텝 앞선 경험들을 저한테 전해주면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아직 성공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스텝의 경험을 제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 겁니다. 그 시절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그 시절에 정말 저한테 필요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앞에 정거가 필요했거든요. 아주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 말고 저 멀리 있는 100억, 200억의 사람들 말고요. 가까이에 있는 저처럼 흠 많고 티 많은 보통 사람들이 조그만 것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정거가 있었다면 아마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또 겪어야 될 것이 뭔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신 것 같지만 사실 아마 여러분들은 적어도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정작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모여있죠. 커뮤니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 같은데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나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는 사람도 없고요. 설사 나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브로커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제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명은 사실 저는 책도 써보곤 했지만은 이 앞에 쓴 것은 하나 일종의 물들기를 사실은 저는 추구하고 싶어요. 적어도 제가 발견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스펀지가 되어서 쫙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이면요. 여러분도 그대로 빨간색을 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바라보면서 이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기회라고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보면서 이건 위험한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이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어요. 왜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왔습니까, 여기까지? 대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유, 용감한 분 계시네요. 그분은 반드시 부자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발견한 논리 속에서는, 제가 발견한 원리 속에서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 왠지 나는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눈만 반짝이시는데, 자,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말로 내뱉고 시인했을 때 아마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믿습니다.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네요. 사실 청중들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게다가 저같이 아마추어들은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되는 그 믿음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잣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믿음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해줍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게 해줍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부자 될 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강연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있는 많은 책들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부자 될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돈 안 들고 재미있을 수 있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고급차 전시장을 구경하는 거 하고요. 또 좋은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안목을 높이는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뭐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내용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58평인가 68평인가 아주 큰 모델하우스 하나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앞에서 한 부부가 신랑이나 벌리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남자가 그러는 거죠. 야, 우리 큰 것도 한번 구경하자. 됐다, 네가 사줄 끼가. 그래도 구경 한번 해보자. 괜히 헛바람만 들지 말고 그냥 가자. 그래도 구경도 못하나. 됐다, 그냥 가자니까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남자는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 하면서 뒤집어 끌고 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확신했냐면, 적어도 거기 68평 아파트에 적대가 못 산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거기 살고 싶다는 열망조차 없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가능성 있느냐, 가능성 없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느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중에서 아마 금메달을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금메달을 갈망했다 해가지고 금메달 다 딴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금메달을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금메달을 딸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요, 부자 될 마음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면 부자 될 확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난 부자 될 수 있다. 그 부산에 온 걸마국에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더라. 거기서 다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가능성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도 아무것도 전할 게 없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부자 되기를 먼저 간절하게 갈망하십시오. 된다고 먼저 믿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책을 만들었던 것도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사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죠. 놔두라. 그냥 평범하게 살란다. 왜 나를 건드느냐. 평범하게 살래. 난 천천히 살래. 지금 직장도 평안하고 뭐 가정도 평안하고 별 문제 없는데 너 와서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다 아실 겁니다. 평범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평범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아시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함이라는 것은요, 돈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삶입니다. 아닌가요? 저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상사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얼토당토 않는 엄청난 비난을 듣고 사익수를 세상에서 꺼냈다가 세상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왜 사익수를 못 던졌을까요? 왜입니까? 간단하잖아요. 나는 한 달 내내 라면을 먹고 살 수도 있겠는데 내 처자식은 그 아이들이 라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한 번도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독신이니까 좀 홀가분합니다.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 에이 하면서 그냥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런데 한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참기 힘들다. 저 말만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받아쳐야지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그만 꼬투리만 잡혀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보다 먼저 받아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딱 치는 겁니다. 혹시 짐작하십니까?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야 친구야 너야 대단하다. 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덤벼들 수 있느냐. 야 나중에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럼 출근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맞벌이가 약사래요. 자기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번답니다. 여기 외벌이 하신 분 계시죠? 아마 외벌이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맞벌이 하시는 분 부럽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하신 분 계시네요. 부럽거든요. 왜요? 돈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돈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범함이라는 것은요, 돈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삶입니다. 평범함이라는 것은요, 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박셀이나 타이거우즈처럼
골프의 신동으로 태어났다고 한들 여러분도 그거 시킬 수 있습니까? 키울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 필드 못 나가봤어요. 근데 내 아이는요? 이 아이한테 필드에 보낸다고요? 나무나 깎아주면서 너 자치기나 해라고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빠, 왠지 플러스에 너무 부르고 싶어. 나는 저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여기서 플러스 사주고 레슨 시켜줄 수 있습니까? 평범하면요? 못합니다. 왜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한테 피나 던져주면서 야, 그거나 같은 거야. 이거 불러.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요, 가난이라는 것은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난하다는 뜻은 마인적선 우리 아버지 가난했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가난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 굴레를 깨뜨리지 못하면요, 내가 가난하다는 뜻은 내 아이도 가난하고 내 손자도 자자손손 가난할 거라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증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두 가지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입시학원에서 좀 강의를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에도 잠깐 있었는데요. 물론 강남이 다 부유층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의 부유층을 제가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은근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아주 금방지고 아주 대바라지고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아이이기를 어쩜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오히려 더 예의가 반듯한 겁니다.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주 깍듯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자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사실 몇 년 길지 않아요. 그죠? 50년 됐으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가 길지 않았습니다. 물려주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성무자의 코드에 이식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아예 꼬마일 때부터 자연스럽게 발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랬던 거죠. 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돈도 물려받고 성무자의 코드도 물려받는구나. 그런데 내 아이는 아버지가 못 나가지고 돈도 물려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성무자의 코드도 물려받지 못하면요. 경쟁이 될까요? 부는 이미 영속합니다. 그죠? 부는 이미 영속합니다. 부자의 코드까지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돈만 물주는 게 아니라서 부자의 코드를 물려주기 때문에 부는 이제 영속합니다. 가난은요. 가난도 영속합니다. 내가 깨뜨리지 못하면요. 내 아이 때는 나보다도 더 힘듭니다. 내 손자는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또 다른 면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경기 상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러분들 10년 주기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10년마다 2배를 뛴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상식은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잠깐 언급을 하면 최근에 있어서 한국 경기가 부동산이 뭐 거품이다 이야기해서 일본과 비교하는 경우 있죠. 일본하고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책에서 잠깐 언급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하나만 굳이 언급하면 일본의 거품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호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일 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지금 부동산 경기 상승은요. 최근에 상승은 상당한 불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불경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불경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하고 또 하나는 3년에 걸친 장기 상승입니다. 이전의 상승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다 봤을 겁니다. 1년, 끼케야 2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3년인가? 자, 이게 독특성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가? 저는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전문가라고 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이 이 점을 좀 언급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인구 통계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 90학번입니다. 90년대에 대학 입학 시험을 쳤죠. 그때 실질 경쟁률이 대입 경쟁률이 4.4대 1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복수 지원이 되니까 중복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부풀려진 경향이 있어 그렇지 실질 경쟁률은 1.1대 1입니다. 학교 정원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뭐냐면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다. 왜? 대학 갈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대학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억하더라. 그나마 억지로 취업을 했더니 바로
또 IMF 와가지고 또 밀려 나오는 겁니다. 저주받은 세대다. 비슷한 세대 지금 사신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감하시죠? 자, 뭘까요, 그게? 자, IMF를 거치면서 한 3년 정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멈춰버린 수요가 멈춰버렸죠. 아예 멈춰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전 통계입니다. 아,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요. 원이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3년 통계입니다. 인구 통계는 사실 3년마다 한 번씩 내거든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내년 초에 다시 또 나오겠죠. 제 나이 지금 33세고요. 이때가 제가 이게 30세 이때입니다. 30세.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집단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나이대가 30세를 전후로 해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저 전 3세, 저 후 3세였어요. 위아래로 한 6세 정도 그 간격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결혼을 한 겁니다.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이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이 언제 살던 사람들, 원룸에 있던 사람들, 고시원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또 나온 게 있는데 이 나이대에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또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의 부동산 경기 상승은요, 최근에 지금 억지로 꺾였죠. 경기 상승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투기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부동산 경기 상승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이요, 멈춰있던 그들이 이 나라에서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그 집단이 일제히 한 단계 올라선 겁니다. 제일 앞에, 제일 밑에 있는 서민 아파트를 차지한 거죠.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요, 밀려서 올라간 겁니다. 한 단계씩 밀려서 올라간 거죠.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뛰었으니까 밀려서 올라간 겁니다. 넓은 공간이 또 필요해졌고 아이들도 커가니까 그래서 밀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밀려 어디까지 갔냐면 타워펜스까지 간 겁니다. 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분양가가 5억 4천인데 프리미엄이 9억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나요? 그들이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선민의식이 있어서 거기 간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밀려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요, 어찌 보면 이게 돈이 흐르는 길목일 수도 있어요. 이 나이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이 나이대가 결혼하면서 아파트가 필요했어요. 아이들을 낳으면서요, 또 40대가 되면요, 50대가 되면, 또 60대가 되면요. 이거 어찌 보면 돈이 흐르는 길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버 사람이 많이 만들 수도 있죠. 장담하건대 실버 사람이 가장 호황일 때는요, 제 나이대가, 이 나이군이 노년에 진입할 때입니다. 25년 내지 30년 뒤가 될 겁니다. 그때가 가장 호황일 겁니다. 이걸 잘 보면 어찌 보면 돈이 흐르는 길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인구를 잘 보게 되면요, 또다시 그런 기회는 없어 보입니다.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20대에 잠깐 인구가 늘어난 것 같지만 바로 이내 줄어버립니다. 더 이상 인구가 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좀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인구가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지금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근래의 부동산 경기 상승도 사실 전체 부동산에 다 오른 건 아니었죠. 이제 산업부 원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아파트만 특별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파트 중에서도 특별히 블루칩만 아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왜? 수요가 더 이상 없으니까. 한 번쯤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시대 이후로는요, 여러분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두 번, 세 번 부자가 되겠다고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겠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나는 감내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제는요, 더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직 한 번만, 노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직 한 번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부자가 되는 길에 가로막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고 한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에는. 세상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내가 부자가 되어지는 그 길에 있어서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착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예 작정을 하고 내 돈을 덤비는 사람도 있죠. 우리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사기꾼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야바이꾼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들을 잘 구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쉽게 차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고, 특별하게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들로부터 아마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때에 따른 그런 사람도 있죠.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서 자신도 나의 돈을 노린다 생각하지 못하면서 다가와서 내 돈을 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나이대 이상 되신 분은 아마 다 저금하실 겁니다. 잘못 빌려준 돈 없습니까? 그죠? 잘못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돈 없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때 빌려줬던 그 친구한테 빌려줬던 그 돈만 있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아무튼 그런 돈이 있습니다. 제가 점점 유명해지면 나중에는 아예 실명 막 결혼하고 싶어요. 대중들 앞에서. 너무 제가 모진 마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빌려줬던 그 돈만 있었어도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어했을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잘못된 투자를 잃어버린 돈 없습니까? 잘못된 투자를 잃어버린 돈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단 흘러나가는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잘못된 투자를 잃어버린 돈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일단 막고서나 사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사실은 사업을 하자고 권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사업을 권하면서. 투자를 권하는 사람도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조심해야죠. 기본적으로 머니게임이든 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고수는요, 하수를 쉽게 알아봅니다. 근데 하수는 고수를 못 알아봅니다. 모든 게임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내몰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놓칠 이익이 아깝다고요. 천만에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보이지 않으면 절대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추기지 말라고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으면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기라고요? 그래서 급하다고요? 아닙니다. 자, 부유함에 대한 오해를 제가 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어로 하면 좋은 말이 되죠. 패러다임이라고. 근데 아무튼 이 오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그동안 할 텐데, 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OX 문제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독해 보이십니까? 저 보면서 그냥 해마가 보여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봐서도 독해 보인다고 하는 분은 못 봤는데, 아직 부자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아무튼 이것은 틀렸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이것도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무 돈이 1원 한 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얼마의 정도의 크기, 그 정도 크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위험을 돌리는 고수익이다.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맞습니까? 틀렸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나눠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사회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일도 하고요. 주식도 조금 하고 부동산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도태 1순위입니다. 그죠? 기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 그렇게 만만한 사회 아닙니다. 이 틀린 겁니다. 남다른 정보와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테크닉과 정보에 집중하면 아주 느린 그림이 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인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앞에서 좋은 이야기 하지 나쁜 이야기 하겠나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에 대한 자성론이라고 그러고요. 자석이라고 하죠.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부에 대한 야성론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남이 주는 것을, 던져서 주는 것을 먹지 않고 내가 사냥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에 대한 사랑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에 대한 자성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많은 돈을 먼저 벌게 되면 부자 되는데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액 연봉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준다는데 싫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아주 심각한 지금 오해를 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이상한 공식은 아닌데 조금 이상하죠. 근데 조금이라는 것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뼈를 깎는 쥐락을 실천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성공적인 투자를 한다. 그리고 부자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X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인데요. 그 상식이 여러분도 어떻게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절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절약해야죠. 종잣돈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종잣돈이 있으면 유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게 되면요, 돌아갑니다. 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 책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표현하냐면, 당신이 지금 절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자가 안 될 것이다. 절약을 하지 않으니 부자가 안 될 것이다. 왜? 그것은 당신이 종잣돈을 만들지 못해서 부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부터 부자가 될 마음이 없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자가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절약을 안 합니까? 부자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왜 절약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절약을 하다가 실천하다가 종잣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돈 안 쓸 겁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안 쓸 겁니까? 그래서 그 돈을 썼다 해서 그냥 부자가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나는 안 입을 수 있는데 안 먹을 수는 없어. 나는 먹어야 살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안 먹고 안 입을 수 있는데 내 아이에 대한 교육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난 다 안 할 수 있는데 문화생활만큼 내가 해야 돼. 연극을 내가 몇 편을 꼭꼭 봐야 돼. 비록 돈이 들지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씩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안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것 같다고요? 아마 그 공식을 비춰가지고 제 책을 보더라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 절약을 엄청 했구나. 그리고 그 돈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했구나. 아마 그 공식을 비추어서 제 글을 본다면 그게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 보여요. 근데 그 공식 누가 줬습니까? 그 공식을 누가 줬습니까? 부자 된 사람이 줬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절약을 안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자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공부를 안 할 것인가? 부자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책을 안 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슷한 것 같다고요? 비슷한 건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공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 네가 앞에 말한 거랑 뒤에 말한 거랑 똑같아 보여.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아직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감을 보신 거죠. 제가 아마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이제 조금씩 체력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회라고 볼 때 여러분도 똑같이 기회라고 보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볼 때 여러분도 똑같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이 차이가 보인다면요. 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치고 지나간 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치고 지나간 돈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흘린 돈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자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돈에 대한 자성이 있느냐, 여러분이 돈을 끌어당길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돈에 대한 자성이 없다면, 자력이 없다면 그 돈은 여러분 치고 지나갑니다. 치고 지나간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에 대한 자력, 저는 이것을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로또를 사시죠. 저는 로또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살 수도 있죠. 네, 그 시기에 견뎌야 될 것은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또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아주 지루하거든요. 그 지루함을 이겨내야 되니까 로또 살 수도 있죠. 한 주 정도 행복하게 지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근데 로또를 통해서 100억이 당첨된다? 그 돈이 자기 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돈에 대한 자력이 없다면 그 돈 내 돈 안 됩니다. 내가 돈에 대한 자력이 없다면,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 돈요, 나를 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 돈이 크면 클수록 나를 크게 치고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들고 지나갑니다.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돈에 대한 자력부터 먼저 기르라고 합니다. 정보와 테크닉에 집중하는 사람 늦게 간다고 합니다. 왜? 제가 허다하게 봤으니까. 새롬 주시겠죠? 상장되기 전에 정보를 듣고 일찍 듣고 샀던 친구가 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남겼어요. 그 친구 지금 주식으로 아직 거부가 되었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또 나서는 겁니다. 또 같이 그런 대박주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또 나서는 겁니다. 정보에 집중하면요, 여러분들 10번 잘하다가 한 번 넘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이전의 성공을 모두 깔아먹습니다. 정보에 집중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정보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옵니다. 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테크닉에 집중하시는 분 많이 있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테크닉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책에 몇 가지 제 사례를 적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제가 이걸 쓸만 자격이 되느냐에 대한 증명일 뿐이지 그것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테크닉 사용한 적 없습니다. 테크닉에 집중하게 되면요, 테크닉이 적용이 되려면 꼭 맞춤의 상황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맞춤의 상황을 찾고자 하니까 무수히 흘러가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테크닉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요. 다 보입니다. 테크닉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매번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어떻게 자력을 만들 것인가? 아무튼 마인드에 집중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돼야 됩니다. 철이 돼야 자선을 띠죠. 저는 이것을 배우려는 자세라고 좀 표현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벽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모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일가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제 자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요. 제가 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의 가구를 아는 사람은요. 저에게 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굳이 그 사람이 못 나가지고 날 시기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한테 좋은 모습 나타나는 것 자체가 지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남들 벽이라는 거죠. 제 나이 33세입니다. 나이 때문에 혹시 벽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할 때도요? 혹시 그런 벽이 있습니까? 그런 벽 넘으셔야 되거든요. 넘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아마 분명히 조그만 성공을 해나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불편한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 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니 못됐다고요. 아주 고약하다고요. 독하다고요. 말벗이 나쁘다고요. 앞에서 믿어보니까 말이 엄청 빠르고 억양도 영 안 좋다. 이것까지 벽 만들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을 때 남들 그 벽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들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가가셔야 됩니다. 성공자들을 다가가셔야 됩니다. 성취해내고 있는 사람들을 다가가시고 그들과 아무도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안 보인다고요? 그럼 책 보셔야죠. 책 봐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죠. 저는 부자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책 안 읽는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자 되고 싶다면서 왜 책을 안 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책 안 보고 부자 되는 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잠시 잠깐 부자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아마 여의도 가니까 아마 금융계통에 계신 분 많이 오셨을 겁니다. 고객 돈이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죠. 대기업에 내가 경리부장을 한다. 그게 내 돈입니까? 회사 돈이죠.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졌다 해서 그게 내 돈 아닙니다. 잠깐 부자 된다? 그건 부자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 부를 존속시키시다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봐야죠. 책을 봐야 부자 됩니다. 부자 되겠다면 책을 안 본다? 제 책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자 되고 싶다 하면서 책을 안 본다 그러면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설사 부자 되는 것과 상관없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시간이 남을 때 책을 보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남을 때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보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네가 봐야 돼요. 그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아빠 무슨 책 봐야 돼. 그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책 보고 나서 이야기하죠.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먼저 책을 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저는 또 부에 대한 야성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투자 문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 무엇을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말까요? 지금 들어가면 상투가 아닐까요? 묻습니다. 상투를 왜 걱정하면서 들어갑니까? 저는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상투를 왜 걱정하면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만드실 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던져주는 고기에 익숙해져 있고요.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상투가 아니까 걱정합니까? 좋은 목선 누가 먹고요? 그분들이 먼저 사냥할 줄 안다면 남아있는 찌꺼기에 관심 가지겠어요. 상투가 아니까 걱정한다는 것은 지금 저기 사자가 사냥을 해놓고 좋은 고기를 먹었는데 살코기를 다 먹고 났는데 남아있는 고기에 있어서 아직도 먹을 게 남았을까요 말까요 묻는 겁니다. 고위험 고수익이라고요? 틀렸습니다. 고위험은요 절대 고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임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제가 벌리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펼치는 게임에서는 고위험에 고수익 절대 없습니다. 이미 그 고기는요 썩어가기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찌꺼기 먹을 것도 별로 없지만은 아마 그 사자가 나와 식성이 똑같다면 좋은 부위가 남아있을 리도 없거니와 이미 그 고기는요 썩어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상투라는 거죠. 먼저 사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찾아낼 줄 알아야죠. 그러면요 안전하게 맛있는 몫을 먹습니다. 주식 보시는 분 많으시죠?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 바닥이 아니라는 거, 바닥이라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 바닥이라는 거 모르는 분 계셨습니까? 작년 제가 10월 말에 그때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종목 선정 신경 안 씁니다. 아무 종목 사도 상관없는 거죠. 우량주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겁니다.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진다? 걱정 안 합니다. 손절매 왜 걱정합니까? 저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진짜 바닥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리스크요? 없습니다. 손절매 자체도 생각도 안 하는데 리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하게 들어가서 큰 목숨 먹고 나왔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한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고위험은요, 절대 고수익이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리스크 회피입니다. 리스크 없는 길이 가장 큰 수익입니다.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럼 공부해야죠. 그게 안 보인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야선을 가질 것인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좀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거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터프한 척, 거친 척 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 속에 있는 열망을 꺼낼 수 있는 삶에 있는 맹렬함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 가는 걸 좋아합니다. 등산 가면서 두 가지 생각 꼭 하죠. 하나는 이렇게 힘든 거 왜 또 왔을까? 힘들어 죽겠어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왜 또 왔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일단 왔으니까 이제 어떡할 건가? 어떡할 건가? 통과하고 가야죠. 일단 왔으니까. 올라왔으니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저는 저 자신을 내모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하면 어떡할 건가? 안 하면. 재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팜플렛 들고 사무실 나왔으면 고객을 방문하기로 했으면 방문해야죠. 방문하기에 두렵다 안 갑니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메일이 오신 분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기 처지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열악하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요.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그나마 좀 눈높이 좀 낮춰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뭐 계절자라고 못 받아주고 어디는 뭐 학력이 낮다고 안 받아주고 아무튼 상당히 어렵대요.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이런 어렵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귀한 내 인생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의 처지가 그래 다른 누구보다도 열악하고 힘든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떡할 건가? 내모아야 됩니다. 나가야죠. 밖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야성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가 고기를 찾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 시절에는 가능했죠. 아버지 어머니부터 물려받을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양육했으니까 먹는 것도 길러졌습니다. 주는 걸 받아 먹었죠.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아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고기를 찾지를 못하면요. 언제까지 항상 막차만 탈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튼 컨디션이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자신을 열정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타민C 많이 먹고요. 아무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부자 되겠다? 거짓말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은 몫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썩어가는 걸 걱정하지 않고요. 상투 걱정하지 않고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부에 대한 상황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처음에 책 제목을 사실 사랑하기에 부자 된다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부자 되느냐, 뭐 연애소설이냐,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기에 부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또 글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부자 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아팠어. 제가. 내 가슴이 아프다. 내 가슴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부자 되는 방법 보입니까? 아까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독해야 된다고? 부자 되는 길이?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부자 되는 길이 있습니까? 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있습니까? 옆눈에 보입니까? 그게 보인다는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거짓말 하든지 또 하나는 나에게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옵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어째 그 마음속에 그게 생각조차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전 시절엔 가능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요, 제도가 이미 많이 정비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영리해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속입니까? 제가 발견한 원리는, 제가 이것을 아직 그 깊이를 다 제가 헤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점점점 깊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제가 간절하게 제 속에서 울림이 있는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기에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합니까? 자신의 인생 사랑하십니까? 내 인생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면서, 지난 10년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남은 10년, 지금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도 그 인생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내 인생 이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했습니까? 내 인생 진짜 사랑한다면요? 내 인생 사랑한다면, 또 내 아이들 인생을 사랑한다면요? 아마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부자 되어집니다. 부자 될 겁니다. 그 사람의 깊이가 더 크고요. 그 사람의 폭이 더 넓다면요. 아마 그 사람 거부가 될 겁니다. 이 나라 인민족을 사랑한다면요. 더 큰 부자가 되겠죠. 제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좋은 소리 하네. 그래, 좋은 소리지. 적용이 어떻게 되노? 근데 제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제가 그 증거들을 요즘 계속 찾고 있어요. 하나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부자들이 점점 커밍아웃 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죠? 물론 저는 아직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부자들이 점점 공개 세상에 나오고 있죠. 왜입니까? 그들이 부를 축적했던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편법과 탈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이미 벌써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하나의 증거를 두면 저는 사실 이 책이요. 이 책이요. 나올 때 탈고가 됐을 때 이미 베스트셀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금방 주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원리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원리를 안다는 거죠. 제 책 보신 분 아마 많이 계시니까 제가 쉽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책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것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가까운 사람한테 정말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감싸 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는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체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한다는 것, 체념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인생의 포기가 아니다. 철저한 체념은 오히려 극복의 의지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책이 남이 볼 때 반듯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둡고 지금 빈틈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쓴 글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 끊임없이 제가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르신도 많이 계신데, 어린 것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끊어서 보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았던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실패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낙망하지 않았던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성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이 당신의 모든 시나리오가 아니다. 남아있는 시나리오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를 드러내는 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이름도 사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개인사를 근데 굳이 드러냈던 것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용기를 받을 사람이 있을까 해서 드러냈습니다. 저는요, 그 원리를 압니다. 사랑하기에 부자 된다. 그 원리를 압니다. 제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은 제가 그 속에 사랑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랑은 누구나 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서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상처 주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많이 만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끔씩 가까이 있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묻죠. 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다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돕겠대요. 과부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머리 치면서 이야기하죠. 네 꿈 꾸라, 네 꿈. 그 꿈이 당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지쳐서 쓰러졌을 때 당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그렇다면 그건 당신 꿈입니다. 근데 당신을 일으키지 못한다면요. 정말 피곤하게 힘들어서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나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나를 일으키는 동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 꿈 아닙니다. 그래서 난 네 꿈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모질게 사실 하지만은 사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아주 넉넉해지고요. 부유해지면요. 주변 사람들 다 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 합니다.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남들끼리 그냥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만큼 다 있다는 거죠. 비록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법에는 모두 다 서툽니다. 조금씩 불편해해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랑은 어느 누구나 다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 본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꺼집어내느냐. 잘 꺼집어내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사람이 감동하면 돈도 감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하고 계십니까? 고객들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원인가요? 사장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사람을 분명히 감동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사람을 감동시킬 러브 스토리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돈도 감동합니다. 그게 제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혹시 여기 선한부자 카페에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잠깐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의사표시 많이 안 하시네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꿈을 가지고 봅니다. 제가 가진 꿈입니다. 제가 발견한 원리는 탈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배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실천이 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만 명의 선한 부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뿜어내는 그 향기 속에서 이 나라가 바뀌어갈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부에 대한 소망을 아마 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1만 명의 선한 부자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바뀌어갈 때 저는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아까 책 들고서 이야기했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1만 명의 선한 부자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2003년이죠. 2013년에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되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래, 그건 네 비전이고 나는 그걸 뭐 해야 되냐? 이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려지지 않고요. 살아간다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전은 나름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비전은요,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 직접 쓰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내 가족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내 직장에도 맡기지 마시고, 내 상사한테도 맡기지 마십시오. 직접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먼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이중성을 깨뜨리시고, 아마 여기 오신 분은 다 그 성을 다 깨뜨리셨겠죠. 그리고 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갈망하십시오. 왜?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죠? 그리고 허튼 투자에 내몰리지 마시고 현업에서 먼저 승부를 거십시오. 한국 사회 만만한 사회가 아니었죠. 아닙니다. 그죠? 이것저것 다 할 틈 없습니다. 현업에서 먼저 승부를 내십시오. 현업에서 먼저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죠. 저는 지금까지 프로를 만나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일즈맨들을 상대할 때 마찬가지 같아요. 프로를 지금까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프로 세일즈맨에 대한 책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프로를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문제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저축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회가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요.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분명하지 않으면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8년 공부하고 2년 동안 투자해서 부자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다고요? 안 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을 누린 사람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몇 년에 걸쳐서 부자가 됐는지. 실제 시간이 많이 안 걸렸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통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2년 내지 3년입니다. 요즘에 어디 농경사입니까? 수렵사입니까? 그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업 아닙니다. 그죠? 기회가 분명하면요. 사회가 워낙에 급변하게 바뀌고 있고 이미 자본주의가 아주 고도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분명하면요. 실제로 2년, 3년 많이 안 걸린다는 거죠. 앞으로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뭘 하고 싶다고요? 지금 당장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면 절대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백수노릇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돈 여기저기 끌어다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공부해야죠. 언제까지?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투자에 내몰려서는 절대 안 되고 공부에서는 반드시 내몰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근데 막 한 50에서 시작해서 60대 가지고 재정적인 자유를 얻었다? 그 사람 실패했다고 할 겁니까? 120살까지 살 건데 실패했다고 할 겁니까? 그죠? 남아있는 반평생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이제 사실 이야기를 좀 맺고 싶은데 이 이야기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바닥이었던 데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빚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깜깜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한 명이라도 정인이 있었다면, 증거가 있었다면 아마 쉽게 갔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정말 많이 방전되었던 것 같아요. 많이 주저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저는 일가 친척을 통해서 별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캐리어를 갖지도 못했어요. 저 스스로가 충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운전할 때 제가 제 자신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스스로 외쳤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외쳤거든요.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상당히 크게 고함을 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지를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 하는 거죠. 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신 일은 잘 됩니까? 남들보다 진급은 빠릅니까? 돈을 모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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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싶다면서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서 왜 책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 성공하고 싶다면서 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하고 싶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하고 싶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하고 싶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보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하고 싶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닌가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왜 책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합니까? 저는 어둡고 긴 터널을 이제 막 통과했습니다. 아직 성공자도 아니고 아직 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터널 저는 끝으로 지금 나왔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별로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막 통과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는 바로 당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